유튜브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천현진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크게. 네. 네,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주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지금 발표해주시는 지역신문 관계자분들께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발제 관련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일발 세션 2는 지역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를 주제로 충청투데이의 최윤석 기자님, 경북일보 황영우 기자님, 옥천신문의 권호성 이사님과 이혜수님께서 차례로 발제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저희가 발제 시간은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 분의 발표가 마친 다음에 다 같이 앞쪽으로 모셔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투데이의 최윤석 기자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2 지역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첫 번째 주제를 맡게 된 충청투데이 최윤석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충청투데이가 진행했던 미래 육성 프로젝트 희망의 날갯짓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방 소멸위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데서 기획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지역 발전을 최대 가치로 둔 지역 언론도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 및 사업 개요, 추진 과정, 활동 내역, 보도 사례 및 성과, 공적 효과, 나아갈 방향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 및 사업 개요입니다. 인재 양성은 학교, 학원, 교육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역 언론도 한 아이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수 있다는데 저희 기획은 착안됐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에 두 가지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했는데요. 먼저 하나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충청권 대표 기업인 하나와 오늘의 과학도시 대전을 있게 한 카이스트, 그리고 지역 언론 충청투데이가 손을 잡고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요, 지역 사회복지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지역 건설사와 함께 지역의 꿈과 끼 혹은 장래희망이 확실한 아이들을 지원해 원석을 발굴하는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입니다.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이 슬로건이라는 주제 아래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젝트는요, 저희가 2016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학업 우수자 가운데 지역 소외계층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언론과 향토기업, 대학이 이공계 양성을 함께 길러내보자는데 한뜻을 모았습니다. 이공계열 영재들과 카이스트 재학생들을 멘토, 멘티로 구성해서 다양한 교육과 진로, 진학 설계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은요, 지난해 추진을 시작해서 올해 2년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선가정, 양육시설, 한부모 가정들의 학생들 대상으로 언론사가 장학금을 직접 지원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다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요, 먼저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 및 보도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먼저 하나카이스트 인재양성의 경우 학기 중 멘토링 수업과 방학 캠프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은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한 해 12명에게 총 5,2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취재해 모두 보도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하나카이스트는 연 4회 중간 점검과 연말 마무리 성과를 기획 보도하고,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은 대상자 1명당 월 2회씩 보도해 연간 24건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카이스트 인재양성은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뉘는데 총 13회차 멘토링이 이뤄집니다. 과학도시 대전답게 전국에 훌륭한 이공계 인적 자원이 모여있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교과 교육은 물론 전산과 코딩 같은 특수 교육까지 함께 직접 진행을 합니다. 아쉽게도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 진행이 됐고요. 옆에 보시면 저희가 직접 봄학기와 가을학기 그리고 방학 때 이뤄진 커리큘럼을 증빙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영재교육이나 교육, 멘토, 멘티 교육 과정은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카이스트만의 특화된 전산 수업을 언론사가 지원해서 학생들이 직접 일방적인 주입교육이 아닌 쌍방향 콘텐츠를 함께 공유했다는 데 차별화를 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교과 과정 외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로봇 만들기나 특강 등 그 다양한 탐구 캠프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간에 카이스트에서 직접 숙식을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교과 과정 외에도 문화공연, 그다음에 한화 이글스 야구,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관람까지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주어졌고요. 그리고 교육봉사 등 아이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좀 방점을 찍어서 방학 때는 캠프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의 자세한 활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은 연간 12명의 재능 있고 꿈 많은 아이들을 저희가 직접 선발합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360만 원이, 중학생은 480만 원, 고등학생은 600만 원을 연간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이 지원된 이 12명을 취재기자가 1대1로 인터뷰해 스토리텔링식으로 한 명의 사례가 월 2번의 기획기사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학금이 실제로 학생들의 재능 개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진로 탐색과 같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문가 집단을 통한 효과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멘토링이나 후원자를 연결해서 학생들이 재능 개발에 흔들리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의 실제 보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카이스트 인재양성의 보도 사례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직접 모집하는 사고를 일면에 보도를 했고요. 지원 자격은 대전시 소재 중학교 중학생 중 과학에 관심이나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직접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이나 캠프 과정 등 중간에 어떤 그 멘토, 멘티의 그런 교류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됐는지 자세하게 이제 저희가 특집면을 할애해 기획 보도를 했고요.
1년의 커리큘럼이 모두 종료되면 수료식이 진행되는데 그 아이들이 직접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인터뷰를 해서 1년 마무리 성료 기사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5년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영재교육과 다른 점은 사실 멘토 멘티를 붙여주는 것 외에 그 과정에서 언론사가 개입을 해서 취재기자가 대상 학생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멘토, 카이스트 재학생들은 어떤 경험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인터뷰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택받고 뭔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시너지도 창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5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년 홍보가 될수록 참여율도 늘어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성과인데요. 저희는 한 해 50명, 6년간 총 300명의 지역 우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수료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점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대폭 높여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도 있고요. 그 학생이 지금 실제 카이스트에 진학을 목표로 정진 중인데 입학 후에 자기가 받은 것을 똑같이 좀 되돌려주고 싶다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서 저희는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끼와 꿈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의 보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은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아이들을 각각 보석에 비유해 시리즈가 연재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미디어,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셨던 사회공헌 보도나 영재 특집 기사와는 달리 저희는 어려운 환경의 소외, 가난, 방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이 품고 있는 꿈과 미래, 재능에 관심을 주어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언론사가 함께 키워준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1인칭 기법을 적용했고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그 아이의 일기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 이 아이가 많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쿠아마린을 닮은 수지 편도 이 학생이 미술에 굉장한 재능을 보였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좀 한계를 느꼈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후원금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미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장학금을 실제로 재능 개발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하도록 좀 유도를 했고요. 그 결과 다양한 학원비나 도구비, 책상, 개인 책상 등에 좀 활용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옆에는 실제 수지가 그린 그림을 좀 함께 첨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례도 바이올리니스트가 꾸민 연서 편도 역시 재능 개발 취지와 부합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서는 지금 부모님 모두 일본에 거주하시고 혼자 대전에서 생활하면서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역시 이 장학금으로 학비나 악기 수리비, 레슨비 등을 해결하면서 지금 음악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연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음악과 학업에도 자신감이 없었던 학생인데 저희 충청투데이 보도 이후에 콩쿨과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에도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선수가 꾸민 진주를 닮은 소진이 편도 저희가 의미 있는 보도로 기억이 됩니다. 어려운 가정 한편 속에서도 태권도 선수로서의 꿈을 잃지 않았고요. 소진이 역시 저희가 후원한 장학금을 통해서 학원비 등을 사용해 열심히 지금 꿈을 쫓고 있습니다. 소진이는 지금 현재
뭐 미술에도 재능을 좀 발굴을 해서 뭐 태권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 미래를 찾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체능 분야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밖에 프로파일러, 아니면 유치원 교사, 아니면 뭐 유엔 사무총장 등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고 이색적인 직업을 꿈꾸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역에 이런 촉망하고 원석들을 직접 발굴해 나가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의 공적 효과를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직접 보장하고 언론사가 장학금을 지급해서 진로 달성을 도우며 지역 언론의 사회적 효과를 도모하는데 큰 공적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가 된 이후에 타 방송 프로그램도 섭외가 요청되는 등 지역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좀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 포진된 과학도시 대전에서 그 대전 지역의 언론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이면서도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설동호 대전시 교육청 역시 저희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 충청투데이 프로젝트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등 시교육청의 비전과 일치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 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젝트와 숨은 보석 찾기 캠페인 등 이 두 가지 차별화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향후 방향을 정립해봤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후 관리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보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회 프로그램 종료 시 피드백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확장성입니다. 지역 기업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해 대상자를 현재보다 훨씬 확대하고 프로그램 역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 언론이 주도하는 지역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하는데 저희 충청투데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이 작은 희망의 날갯짓이 향후 지역을 넘어 전국, 세계로 뻗어나가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참가자분들께서는 발제와 관련된 질문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북일보 황영우 기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경북일보를 대표해 발표하게 된 행정사회부 소속 황영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는 경북일보의 안전 골든벨 대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안전 골든벨이 만들어지게 됐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됐는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슨 유형의 문제를 마련했는지, 신문 유튜브 보도와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등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책임집니다. 경북일보가 주관해 8년째를 맡고 있는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는 해마다 수많은 경북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그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는
당면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경주 포항 지진, 코로나19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관련 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적 행사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북일보는 아직 안전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습득으로 자기 방어력을 높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안전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를 기획, 퀴즈쇼의 흥미를 돋우는 구성으로 공감 극대화를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대회는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북도 교육청과 대구시 교육청, 각 교원 지원청, 그리고 학교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진행은 골든벨 형식으로 사회자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 등 안전상식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참가자들은 보드판에 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경북일보에서는 일면과 중요 한계 전면에 걸쳐 어린이 퀴즈쇼 현장 기사와 안전상식 문제를 출제하고 일면과 중요 한계 전면에 걸쳐 어린이 퀴즈쇼 현장 기사와 수상자 몇 면을 소개하고 유튜브 채널 경북일보 TV로 방송해 왔습니다. 또 대회마다 지역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119 소방관이 현장에서 화재 예방 영상 시청과 강의, 심폐소생술 시연 등도 펼쳐 안전의식을 드높였습니다. 안전골든벨 문제를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이 참여해 화재 선박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법과 일반 안전상식 1,900여 개 문항을 감수 후 채택했습니다. 2017년 경주 포항 지진 이후 관련 문항을 추가했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관련 문항을 더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는 2020년 9월부터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퀴즈쇼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또는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줌을 통해 경북일보 본사 강당에서 사회자와 지역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대회 운영으로 안정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경북일보는 안전 골든벨의 개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기사로 담았습니다. 퀴즈를 통한 안전의식 확보라는 슬로건을 통해 뜨거운 참여 열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들이 직접 퀴즈쇼에 사용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현장 사진은 물론이고 수상 학생들의 소감을 실으면서 참여 동료와 안전 골든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각 학교와 관련된 지역 인물의 인터뷰도 함께 실어 학교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초기 안전 골든벨 대회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2017년) 지진 이후에는 실제 안전 골든벨 대면 행사 시 지진으로 인해 땅이 흔들려 대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차분한 사회자의 대피 안내와 안전 골든벨을 통해 안전수칙을 체득한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피하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시 안전 골든벨 대구시 어린이 퀴즈쇼에서는 안전체험버스가 동원돼 생활안전, 지진대피, 화재대피, 보행안전, 소화기 체험, 왕감기 체험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안전수칙을 직접 체득하도록 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안전 골든벨 종을 직접 울린 학생들의 당시 감동은 말로써 표현 못할 값진 추억이자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이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안전 골든벨 참가 학생들이 기존에 일반 모자를 썼었던 점을 보완해 전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해 행사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존 대면 행사에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상이어도 학생들의 문제풀이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새싹들인 학생들의 학구열과 향상심은 취재 임하는 저희 기자들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줬습니다. 생일날 대상을 받은 학생의 에피소드 등도 보도하면서 참가 학생들은 물론 시민과 독자들에게도 훈훈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6학년) 대빵 학생들에게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아래 학생들이 전년에 은상을 받은 뒤 다음에 금상을 받기도 하는 등 수상이라는 촉매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승부욕을 자극한과 동시에 그만큼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보도를 통해 기록됐습니다. 신문 전면에 안전 골든벨 참가 학생들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정답판을 동시에 들며 정답을 확신하는 모습, 안전 골든벨 종을 울리는 그 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기회를 얻는 기쁨 등이 전달됐습니다. 온라인 행사로 전환되어서도 현장 모니터링 요원과 스태프들의 진지한 열중과 매끄러운 대회 진행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화면상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신기해하는 학생들, 사회자의 지시에 맞춰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모습 등이 기존 대면 대회 때와는 다르게 앵글에 잡혔습니다. 안전 골든벨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풀 영상도 유튜브 경북일보 TV에 게시돼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 문제 풀이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과 떨어지는 학생들의 아쉬움, 수상한 학생들의 기쁨과 댄스 타임을 즐기는 학생들의 즐거움까지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는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육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 골든벨은 이제 만 7년이라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첫 해 참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퀴즈쇼는 올해 8월 경북 지역 어린이 27,900여 명이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세월호나 지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린이 때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이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북일보가 만 7년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안전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신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자 진로 강의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원동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자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료 및 발표를 통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문득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경북일보의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였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안전골든벨에 참석을 했다며 그때 받았던 안전교육이 매우 인상 깊었고 대회 자체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간 저로서는 오히려 언론의 역할이 어떤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배움의 자리가 됐습니다. 안전 골든벨을 통해 만든 이 인연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반 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남동생이 형산강 큰 다리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는 20대 여대생을 구해냈다는 훈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안전 골든벨 얘기를 기자 진로 강의에서 듣고는 집에 가서 전한 뒤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당 학생이 기자에 대한 존경심과 장래 희망으로도 선택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안전 골든벨이 뿌린 조그마한 씨앗이 저널리즘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 됐습니다. 안전이라는 화두가 경북일보의 안전 골든벨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행사가 오래도록 지역의 한 줄기 선한 희망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경북일보 황영우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발제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역 예선까지 개최되는 것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이나 지역의 참여나 관심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옥천신문 권호성 이사님과 이예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옥천신문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권오성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분은 저희 이제 시민기자, 그러니까 주민기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예수 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준비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만든 주제가 유튜브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중간에 같이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요. 저희가 이제 그 캡처한 화면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개괄적인 내용과 사업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방향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이예수 주민기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신문의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옥천신문에서는 주민 청년 인턴 그리고 기자 3주체가 협업해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찾는
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찾았고요. 그리고 보도에서 참여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공동체 언론이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뭐 공감하실 부분이실 텐데, 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언론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 급변하는 그런 뭐 미디어 상황 이런 것에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새로 이제 이제 유입되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언론, 지역 신문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게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 지역 신문,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지역 신문은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인력 구조도 적고요, 예산도 작고, 그리고 뭔가를 새로 시도할 만한 그런 기회를 갖기조차도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지역 신문의 본질에서 저희들은 결국엔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게 관계, 여기 저희가 적었지만은 그 지역 신문의 본질인 관계성, 그리고 가치를 확산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 종이 신문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여기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저널리즘을 지역 언론의 새로운 어떤 저널리즘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걸 표방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지역 언론 고유의 그런 비판 감시 견제에 대한 정통적인 가치는 지켜가면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회복시키고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어떤 동반자이자 협력자이자 그런 관계로서 설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면서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주민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취재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주민들을 저희들이 갖는 게 아니라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인력이 작고 어쨌든 규모도 작고 새로운 도전을 뭔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큰 지역 신문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3주체 협업이라고 해서 주민이랑 청년 인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기자회에서 세 주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와있지만은 이 세 주체가 결합을 해서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담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못했던 영상 매체,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요. 이 고민을 하게 됐던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인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옥천신문도 지역신문 치고는 기자 수도 9명에서 10명이고 전체 직원도 15명 정도인데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역신문 치고는.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번번이 좌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뭐 다른 팟캐스트도 뭔가 고민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기존의 취재 기자들이 매주 신문을 내고 취재를 하고 신문을 내는 그 일만 하기 너무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하려면 새로 인력을 뽑거나 아니면 기존의 일을 줄이고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종이신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을 찾은 게 이 청년 인턴과 주민 기자를 발굴을 하고 같이 결합을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새로운 어쨌든 이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명도 기존에는 그냥 옥천신문이었는데 안녕 옥천이라 해서 포맷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주민기자로는 우리 여기 있는 이예수 주민기자가 참여를 하고, 청년 인턴에는 저희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옥천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해서 그 지역 신문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몇 개월 같이 일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긴 참여하는 그 인턴들 중에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해보고 싶은 친구들을 그 섭외를 해서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그 사람이 이 영상 작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개가 넘는, 35개네요. 올 한 6개월 동안 35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들을 업로드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이예수 시민 기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유튜브 안녕 옥천을 함께 만들고 있는 옥천 주민 이혜수라고 합니다. 안녕 옥천은 옥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지역 명소, 그리고 가게, 그리고 또 교통문제, 주민자치 등 지역 현안까지 다방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물론 영상 속에서도 옥천 주민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내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카테고리부터 하나씩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오늘의 옥천, 우리 동네 마을 탐방, 특집 미니 다큐멘터리, 그리고 선거와 공약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옥천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라디오를 듣고 있는 동네 어르신을 우연히 만나서 찍은 영상도 있고요. 옥천에 있는 안남면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포도, 복숭아, 감자, 옥수수 축제에 맞춰서 진행한 옥천 농산물 ASMR이 콘텐츠로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옥천,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안 되네요. 네. 옥천의 요리 비결이라는 콘텐츠도 있는데요. 옥천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 교실을 여는 콘텐츠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작가가 출판한 실미도 사건, 옥천의 이제 실미도 사건과 연관된 일이 있는데요. 지역 작가가 출판한 책을 소개하고 있는 대담 등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우리 동네 마을 탐방인데요. 우리 동네 마을 탐방에는 각 마을의 이야기, 동네 빵집, 복싱장 등에서 직접 기자가 가기도 하고 주민이 함께 하기도 해서 직접 빵을 만들거나 복싱을 하면서 상가, 그리고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역 명소들을 찾아가서 지역신문 기자와 같이 요가를 진행하는 콘텐츠도 있는데요. 옥천에 있는 장계 관광지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무턱대고 요가를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보면서 색다른 시각으로 지역 명소를 바라보자라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집 미니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특집 미니 다큐멘터리에는 작년에 올라온 영상도 있고 올해는 좀 기획처럼 여러 편의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올라왔던 영상 중에는 옥천의 용담댐 방류 피해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좀 유명한 사건이라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담댐 방류 피해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시위를 갔던 현장, 그리고 태양광 난개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 등 지역 현안 등을 작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담아내기도 했고요. 올해는 옥천의 다수 주민과 연결되어 있는 저희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면순환 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등을 담은 기획 4편에 걸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9편에 걸쳐서는 옥천의 국외 읍면에 담긴 주민자치의 방향성과 과제, 그리고 현안 등을 다루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영상을 틀어서 저희 주민자치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소개를 드리자면, 옥천구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원년이 2021년을 맞아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시작했어요. 올해는 옥천에 있는 동이면, 안내면, 옥천읍, 청성면 등 4개 읍면이 시범적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옥천신문은 주민자치회 도입을 맞아서 옥천의 주민자치 현황 그리고 과제를 보도하는 대규모 기획을 제작했고, 오늘 마지막 편을 올렸습니다. 옥천신문 사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민자치를 검색하면 대략 1,900
251건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1989년 창간 당시부터 주민자치라는 말을 사용했을 정도로 옥천의 주민자치 역사와 긴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옥천에서 자라온 주민으로서 그리고 옥천신문을 통해 지역을 만나러 온 인턴들은 지역을 알기 위해서 옥천신문과 결합해서 옥천의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의 자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저희는 스토리보드 구상, 촬영 편집 등 전 과정에 함께 결합했고 읍면별 주민자치회 위원 그리고 각 읍면의 주요 현황과 관련된 주민들이 인터뷰의 대상이 되었어요.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영상에 출연해준 주민분들도 우리 마을의 주민자치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소리는 안 나지만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곁들이자면 저는 옥천신문이 2년 전 보도했던 지역 난개발 사건 이후에 옥천신문 시민기자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난개발 사건 한가운데에서 옥천신문 보도를 보고 저희는 주민 모임을 결성했고 또 저희 활동이 보도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요. 지역신문이 존재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일련의 순환 과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인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천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하면서 청년이 기자로서 지역을 만날 수 있도록 옥천신문에서 돕고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온 청년 인턴들은 옥천신문이 분화한 로컬 디자인 기업 우리동네라는 곳에서 밖에 신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크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옥천신문 유튜브 안녕 옥천에 결합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과 소수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옥수수를 결합해서 함께 만들면서 옥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옥천신문 유튜브 안녕 옥천을 기점으로 한 새로운 마을 활동도 또 생겼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옥천 버스 영상을 사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기획한 활동이에요. 옥천의 버스와 대중교통을 다룬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도 그렇고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옥천 청년이 함께 진행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읍에 살기 때문에 면에서 사시는 분들이 겪는 교통의 어려움 같은 거를 몸소 체험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촬영을 통해서 면순환버스의 필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공감했고 함께 촬영에 함께했던 사회적 기업 고래실이라는 곳이 옥천에 있는데요. 거기와 함께 대중교통 현황 조사 그리고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대중교통 체계들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의제를 던지기 위해서 주민으로서 버스 노선도 및 시간표를 개선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저희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과정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작을 하는 것은 물론 타지에서 온 청년 인턴 그리고 기자분들이 교류를 하면서 옥천신문 영상팀은 다양한 콘텐츠를 과감하게 시도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분들은 옥천 명소에서 요가하고 주민들이 주요 현안을 주도해서 기획 보도하는 것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틀에 갇혀 있었을 때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결합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옥천신문에서 이렇게 하는 청년 활동과 이런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옥천신문에서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지는 이제 또 이사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는 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그 지역 과연 이게 인턴 그리고 주민 기자와 기자가 결합하는 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민 기자나 인턴 기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신문사와 결합해서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개별 개인만 본다면 그게 맞습니다. 뭐 계속 몇 년씩 해서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건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들이 뭐 참여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의 품질이나 이런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지역신문 고유의 특징,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도 저희들은 그러니까 특히 언론의 본질이었었는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의 본질은 여전히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눈으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보도를 한다면 비록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지고 어설프게 만들어진 영상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같이 참여하고 변화를 하자고 추동해내자고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기자분, 여기 있는 우리 이해수 시민 기자도 이 영상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저희 옥천에서 하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라고 저희들이 올 연말 개국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PD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영상에는 참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같이 했던 인턴 기자들도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나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들이 그리고 같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던 과정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신문사의 경험으로 남아 있고 지역사의 경험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비록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영상의 퀄리티나 품질들이 크게 향상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지역의 현안을 기존에는 지역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걸 영상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떤 그 다른 다양한 콘텐츠로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저희들은 큰 변화고, 이거는 지역신문이 뭔가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사례 중에 하나가 저도 발표 하나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까 하다가 ASMR이라는 걸 해봤어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뒤늦은 거거든요. 이제 뭐 누가 ASMR 하나 싶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찍었는데 그걸 본 지역에 있는 면지역 초등학생들이 신문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옥천신문 기자님들이 찍은 건 ASMR 아니라서 우리가 진짜를 찍어보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서 촬영하고 편집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만든 ASMR을 하는데,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옥천이 포도, 복숭아, 감자, 옥수수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지역에서 난 것들을 가지고 뭐 탕후루를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ASMR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획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걸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기자나 그리고 인턴 기자들이 한번 같이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역 신문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질문을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 팀의 공통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혹시 위원회 지원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나 관련 사업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호성 이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저희들은 그 위원회 지원으로 두 가지 사업을 위원회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언론재단 지원 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위원회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예, 맞습니다. 네.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그 영상 일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그 기획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한 그 영상 촬영 그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네, 네, 여튼 지원을 네, 받으셨네요. 사명이 이제 갑자기 네, 네.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게 그 건당 9편짜리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기획이요, 주민자치 기획은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충청투데이에서는 네, 네, 저희는 지발이 지원받은 예산은 없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민원 협력 사례로만 추진됐습니다. 네, 경북일보. 예, 저희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도 마찬가지로 지바리에서 뭐 특별하게 뭐 예산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각 지자체하고 이제 예산 부분을 협조를 받았고, 또 이제 참가 공문을 이제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나 뭐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횟수로째 8년째를 맡고 있어서 장수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제는 해마다 알아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행사가 갈수록 더 참가 학생들이 더욱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은 통키님께서 해주셨고요. 통키님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이제 경북일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슈팅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8년간 안전 골든벨을 언론사가 진행했다는데 굉장히 신기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예산 마련이나 관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어린이 안전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7년째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경북일보가 담당했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안전 골든벨은 저희 경북일보 사업부에서 아이디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안전띠를 맨 채로 자리에 있어라는 방송을 듣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는데요. 주입식 안전교육의 폐해죠. 이제 저희 회사 구성원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워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 향후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 아래에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협력을 받고 있고, 뭐 그 사이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면 행사로 하는 거랑 비대면 행사로 하는 거랑 그 과도기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이제 뭐 저희 사업부에서 행사 담당하시는 업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뭐 모니터를 설치한다든지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또 마련됐고요. 그리고 신청 같은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협력을 받아서 각 학교마다 신청을 처음에는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지금 이제 8년 장수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학교들이 알아서 이제 신청을 하겠다고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옥천신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통키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번 세션 발표에 사회공헌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수익 모델은 아니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천신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질문 드렸던 사업이 생각이 나서요. 언론재단의 그 뉴스 크리에이티브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신문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이고 굉장히 많은 논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수익 모델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턴십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옥천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신문사 재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 영상 사업도 마찬가지 결인데요. 근데 저희들은 이게 비록 뭐 신문사에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그 지역신문, 그게 저희 옥션신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지역 언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 그러니까 언론계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신문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가뜩이나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지역신문 정말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잘 모릅니다. 지역신문이 뭘 하는 것이 잘 모르고 편견도 굉장히 많고요. 지역신문 가면 굉장히 어렵다, 박봉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현실이라 굉장히 또 그렇게 막 열악하거나 뭐 완전히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지역신문에 와서 일을 해보고 본인들이 착각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깨쳐가는 그런 기회도 주고 있고요. 지역신문 기자로서 활동을 해볼만 하겠다. 나의 언론관을 실현하는 그 매개로서 방법으로서 지역신문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지역 언론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금 뭐 당장 부담은 좀 되더라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제 충청투데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미네미네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두 가지 모두 인재 양성을 하는 매우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쟁점은 소위 말하는 스폰 기업도 필요해 보이고 언론사에서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예산 마련에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초기에 물론 저희가 프로그램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공문도 돌리고 설득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에 좋은 선순환 이익이나 시너지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원하는 곳들도 생겨났고 특히 저희가 향토 기업을 위주로 좀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와 그 니즈가 좀 잘 부합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장학금을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도나 홍보 등을 통해 그 기업의 그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자연스러운 홍보나 브랜드 제고 효과를 본 이후에는 지금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옥천신문에 또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길이가 5분 이상인데 혹시 짧게 만들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상 제작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이나 편집까지 대략적인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그 5분짜리도 안 그래도 말미에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5분이 넘는 이유는 언론재단이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5분을 자꾸 요구를 해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보니까 5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게 정보들을 전달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이 내년 사업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는 시간은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하나의 기사를 쓰는 시간을 따지면 그보다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해당 그 주민들 섭외를 해서 또 뭔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게 많이 드는데 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기획 보도 같은 경우는 한 촬영에서 편집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단건성 뭔가 이런 소프트한 그런 영상 촬영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면 되더라고요. 촬영부터 편집해서 업로드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 많은 시간은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경북일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네미네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학생 추천 등의 골든벨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질문을 해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조금 기억에 남는 좀 재밌는 사례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전 골든벨 취재를 어제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했고요.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때마침 어제 했었던 문경 예선 퀴즈쇼에서 한 학생이 이제 전교 부회장이에요.
그 변경훈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작년에는 떨어졌어요. 예선에도 떨어져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올해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집념 하나로 했는데 올해 예선에서 최고로 높은 금상을 수상했고 또 준결승전으로 진출해서 저희가 이제 또 저희 대회가 이제 예선이 통과되면 준결승전이 있고 또 왕중왕전이 또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승부욕을 자극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치 게임 같은 흥미를 돋우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안전교육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자. 그게 저희의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애로사항 학생들 추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도 감독관 스태프들이 있고요. 그 줌 프로그램을 열어서 현장에 앉아 있는 학생들 옆에도 그 이제 담임 선생님들, 그 감독관 선생님들이 다 자리에 배치가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대면 행사 진행 같은 경우에는 때로 뭐 연결이 끊기거나 또는 뭐 안타깝게 뭐 학생들이 오답을 적었는데 정답판을 내려야 되는 사인이 없는데도 내려가지고 안타깝게 탈락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이런 안타까운 애로사항 같은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저희 전문 사회 자분들, MC 분들이 항상 저희 행사 전에 대회 전에 주의사항을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례가 매우 극히 적어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충청투데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석훈님과 더 베스트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발하면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진학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선발에 있어서는 기준과 저희가 관련 유관기관 간의 TF를 통해서 선발 기준을 만드는데 언론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 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선발을 하시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학교에 내려진 공문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을 통해 받은 지원서를 추합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너무 많은 선발 인원이 모여서 민간 자문위원분들이 어떤 아이를 선발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 그 개개인을 만나서 어떤 사유로 이 프로그램을 진학을 했고 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를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기자님 저는 원래 몇 점이었는데 이 카이스트 언니 오빠들 때문에 몇 점 이상 올랐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한 사례로는 과학고등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인데 실제 입학해서 지금 카이스트를 좀 입학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옥천신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 옥천의 동영상을 만드는 인턴들을 소개하는 영상은 없는지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저희가 주식회사 우리 동네나 또 청소년 기자단 이런 걸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정작 저희 같이 일했던 우리 기자들을 소개하는 걸 만들지 못했는데요. 예,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옥천신문 안녕 옥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영상을 누가 만드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발표를 너무 잘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모든 의문점들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본질이 아까 그 관계라는 말이 저는 기억에 좀 남습니다. 지역신문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에 집중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해 주신 세 사례가 사실은 결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역 속에서 청년이나 어린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뭐 인턴 기자들까지 함께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합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저 또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세 팀이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네,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천은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